현재 그 전국에 있는 그 조합장님들 그 모임이 정명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이런 좀 네트워크들을 좀 형성을 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그 양반들도 같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합장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좀 의견들을 좀 교환하고 선거와 관련된 정보들도 서로 좀 공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같이 또 공동으로 이렇게 좀 지향해야 될 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논의들도 이렇게 좀 같이 좀 가져가 보려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 출마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당사자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그 협회에서 한 6월 정도에 첫 모임을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져서는 아주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2년 정도 조금 더 남았거든요. 2년 조금 더 남아서 시정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목표는 어떤 그 농민의 출신 또는 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조합장님들 이런 분들을 한 50여 명 이상은 좀 당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좀 출발을 좀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 조합은 바뀝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지 못하면 조합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선거 때보다 그 다음 선거 때 이제 좀 지역에서 좀 출마하려고 현재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좀 준비를 하고 지역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 좀 상황이고 현재 이제 농민의 이제 회장을 좀 보고 있고 이래서 그 임기까지는 좀 다 마무리 져야 그러고서 난 다음에 이제 농민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좀 준비하는 좀 선거들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회 선거가 아닌 5회 정도 선거에 출마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 선거 때 좀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의 모임을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좀 준비 좀 해보려고 저는 협회에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전농협회의 평가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안에 그런 좀 내용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의원 중에서 21일 날 있을 전농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정당운동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서의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에서 이 협동조합의 이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 힘, 사실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큽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저희 조합은 저희 그 괴산 지역은 현재 그 조합장님들이 총 5분이세요. 5분이신데 그 중에 2분이 이제 농민회 회원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회에서 이제 돈이 없거나 그러면 조합장님들한테 조용히 얘기합니다. 이래서 하는데 좀 지원을 좀 해주면서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해야지. 그냥 조합장 2분이서 다른 조합장님들한테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 돈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각 조합별로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2~3번 정도 봤습니다. 지역에서. 물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농민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각종 집회나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해서 좀 힘이 있죠.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의 우리 농민들의 고민 이 속에서의 이제 농업에 대한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하면서 울타리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복원하기도 하고 새로 이렇게 좀 만들고 이러는 조례안들도 이제 그 조합장님들하고 저희 농민의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좀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속에서 보면 조합장님들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혹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다음 이번 돌아오는 그 2027년도 선거가 아닌데 그래도 그 다음에 준비하실 계획이나 이런 분들 좀 있으시면 함께 이렇게 좀 만들고 고민하는 자리들을 확보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지역 내에서 좀 알아보시고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 전농 우리 조직교육부장님한테 황진호 부장님한테 연락을 좀 취해 주시면 저희가 그 명단을 좀 확보해서요. 6월 중쯤에 이렇게 모임을 소모임을 이렇게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감사는요, 저도 이제 감사를 한 6년 이렇게 좀 봤는데, 이제 작년 이제 6월까지 이제 보고 임기가 조금 남았어요. 한 1년간 정도 남았는데, 뭐 이것저것 좀 맡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감사를 이제 저희 6월달에 이제 사표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사표되고 1년간 좀 쉬었다가 그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좀 다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도저히 농협감사 하는 게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었는데 남들은 농협감사 가면 일단도 주고 이러는데 왜 강주냐 이러는데 그 돈보다 농민을 할 때 더 중요해서 그래서 간뒀습니다. 근데 감사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조합의 흐름 하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활동자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 잘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감사의 역할인 거고요. 그 감사는 뭘로다가 증명을 해야 되냐면 직원들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돼요. 숫자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사업에 있어서의 흑자가 한 14억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4억 적자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출과 관련된 거는 그 이상 지출해서 이렇게 적자가 난다.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경제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봅시다. 신용사업이 계속 무너져 가고 있고요.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고 그 무너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신동아건설 그 부도건 하나 때문에 지금 부경 쪽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경 쪽이 신동아 쪽의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TF 투자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가 그대로 당하고 있고요. 그 당하는 과정에 36개의 조합이에요. 아까 올해 그 결산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는 곳이 한 50여 군데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부경 쪽에 있는 이 조합이 36군데. 상당히 많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합병 공고가 나오면 뭐 리베이트가 있고 막 이래서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추세예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는 가운데에서 신용사업으로 돈을 벌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오판인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잘하는 거. 농민들이 가장 잘하는 건
개를 모아서 돈놀이를 하는 걸 잘하지 못해요. 농사 짓는 걸 잘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은 몸에 안 배어 있지만 무엇을 농민들이 잘하고 있는 이 농업에 대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거래하고 판매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올해 이제 중앙회에서 너무 중앙회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막 이러면서 영어 걸리고 이렇게 좀 대략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그냥 덤핑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덤핑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쌀 가격이 주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뭐로 보냐면 회원조합의 쌀에 대한 덤핑이에요. 그러니까 2천에서 쌀을 파는데 이마트에 공급하는 게 7만 원에 공급을 한다고 치면 다른 댁에서는 3만 원에 4만 원에 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덤핑을 마치 물건을 잘 파는 양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덤핑을 하는 순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태워요? 농민들한테. 그 다음 연도에 수맥 가격에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 최저 금액을 정해고 최저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올해 작년 12월 달에 중앙에서 이렇게 대책안으로다가 해서 쌀값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도정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에서 그 가격 이하로 팔을 경우에 왜 그렇게 팔았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중앙회로 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중앙회에서 올리는 이 소명 자료가 이야기가 되면 그래서 납득할 수 있으면 너네들한테 2차 보존과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네 2차 보존 없어.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중앙에서 이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회원점에서 어떤 덤핑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고 없어지는 가운데서 일정 정도의 거의 경제사업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쌀과 관련된 예를 들면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농산물들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는 경제사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조합은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쭉 하는 과정에 한 7년 전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신용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하고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용사업에서 정책자금에 대한 2차 보존. 2차 보존 다 얘기 들으셨잖아요. 알잖아요. 예전에 2차 보존 다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2.5%에 대한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면 만약에 현재 그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7%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럼 그 차액이 4.5%잖아요. 그래서 4.5%를 정부에서 차액 보존을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 얼마에 줬나? 1.2% 차액 보존만 해줬어요. 1.2%만 차액 보존을 해주고 나머지는 돈 없어. 나 못해. 농림부에서 나가빠졌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2%만 보존을 딱 해주고서 그 다음에 나가빠졌어요. 돈이 없어?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없어요. 이래서 딱 끝났는데 그러면 회원조합에서 2차 보존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해줘? 이러면서 법적으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기가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얼마 정도 예산만 편성을 했냐면 0.8% 예산만 편성을 해놨어요. 올해 2025년도에는 2차 보증과 관련된 이 차액 보증과 관련돼서 예산 편성해놓은 금액을 보니까 0.8%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그 피해 다 누가 볼 거냐고. 회원조합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원조합에서 전체 그 차익 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구조냐면 농협중앙에서 30% 먹고요. 나머지 그 70%가 회원조합에서 수익을 먹었었거든요. 2차 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전금액과 관련된 부분에서 받는 금액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경제사업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경제사업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 무언가를 이게 우리 회원조합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좀 뽑아서 봐라. 총괄로 보시지 마시고 이 전체를 가지고선 보시면 답을 찾아내기가 좀 힘드세요. 그래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 두 가지에 대한 각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를 좀 뽑아서 거기에서 한번 좀 보셔야 해요. 그래야 흐름이 좀 잡힐 수 있을 거고요. 그 흐름을 보시면 어떤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숫자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건 3년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조합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경제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각 사업장별 손익계산서를 제일 먼저 보세요. 이걸 어떻게 3년치 비교해서 재고자산 가서 이렇게 알뜰시 있는 저 가서 사이니지 가가지고 재고자산하고 보세요. 볼 사람들 재고 물량하고 볼 사람들 계산하는 방법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선 뭐 있네 이러고서는 끝나시잖아요. 저 부여 하나 얘기할까요? 부여 감사님이 재고조사 잘했어요. 그 맨 꼭대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왜 투명하게 돼 있는 데 있죠. 투명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벼 보관하는 사일로 가면 꼭대기하고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에서 그거 재고조사 나온다니까 벼 있죠, 벼를 스카치 테이프로 싹 붙여가지고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러면 그 꼭대기 올라가서 감사 부사는 누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으로 보는데 벼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거든. 이게 또 멀잖아요. 이게 벼 사이즈가 없잖아요. 보여요? 저가 올해 56인데 저도 칩칩한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보세요. 칩칩하면서 더 칩칩하지. 있나보다 이러면서 그냥 말지. 그래서 100억 날렸어요. 그래서 100억 날렸다고. 그래서 재고자산이 중요하긴 한데 그 재고자산은 숫자로 보시면 돼요. 숫자. 근데 이걸 숫자를 안 보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여가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것만 보셨거든. 현물만. 있으니까 됐지. 이러면서 넘어가셨는데, 백기장께는 그 물량이 빠져나간 양하고 도정을 했었던 양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차대 조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못 보시니까 비교가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으니까 있나 보다 이랬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다 깡통이었던 거지. 빈대에다가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다가 위장을 딱 해서 그게 다 덤핑으로. 심지어는 그 40개를 조금 한 가마에 18,000원에 팔았어요. 18,000원. 그런데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재고가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배짱 있는 직원들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서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각 사업장별로의 내용들을 분석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사님 보실 때에 제일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저희 경제사업장인 손익계산이다. 결산검사에서는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손익과 관련된 문제는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나는지에 대한 제가 처음에 감사를 딱 우리 조합에서 이렇게 감사를 딱 보면서 그 담당 이렇게 눌러서 그 지금 얘기했던 손익계산과 관련된 부분도 쭉 봤어요. 그리고서 난 다음에 왜 그런지, 왜 전년보다 왜 이 매출 금액이 작고 손익이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그 담당자한테 써가지고 와. 뭘로? 서면으로. 무조건 서면 작성시켰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지 않고 서면을 가지고 와. 왜 그런지,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네가 써가지고 그걸 제일 먼저 감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본 거가 뭐냐면 내부관 거래. 근데 내부관 거래 금리를 달라고 그러면 별의별 놈은 다 있습니다. 뭐 저희 조합은 안 그러는데 다른 데 이렇게 물어보고서 음성에 있는 그 친구가 있어서 내가 이제 감사인데 야 내부관 거래 금리 좀 달라고 그러면 줄 거야 이랬는데 그 감사님이 이제 가서 상임이사한테 야 내부관 거래 금리 좀 줘봐 이랬는데 아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야씨 없다는데? 너무 많이 네? 너무 많이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반드시 녹음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핸드폰 끼고서 들어가서 얘 녹음할게 이러면은 시켰지만 그 이후로는 진실만을 얘기하고요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녹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국정감사하고 이러면은 불리하면 대답 안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듯이 상임이사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부 한가의 금리가 좀 보기 힘들면 자금운용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각 사업장별로 자금운용 계획이 다 있습니다. 지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금운용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꼭 보셔야 해요. 다. 경제사업 파트나 이 지점이나 이런 데에서 자금운용 계획을 보시면 자금운용 계획에 보면
거기에 몇 프로가 되어 있고 자금을 얼마를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요. 우리 경제사업장이 내 경제사업장이 200억이라고 했었을 때 200억의 돈을 1년에 한꺼번에 빌려오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빌려오냐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이자 비용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가 3개월만 쓴다고 하면 1년치를 한꺼번에 빌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뭐 3개월 때만 빌려와서 쓰고선 다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개월 쓰는 거에 대한 이자 비용만 어떻게 주면 되는 건데 보통의 경제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1년에 12월 달에 쓸 돈도 1월 달에 이미 다 빌려와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로만 하시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나 불중공기업의 자금 운영 계획서 같은 걸 올려놓고 좀 그거 보면서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 그 예산 그렇군요. 예산을 잠시만요. 사람이 이해를 하고 가야 돼. 나도 예산세 아니 이거 말고 잠시만요. 뭔가 실까요? 중요한 여기 준비하는 동안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에 얘기도 뭐라고 쉬는 시간 거예요. 개인관 가서 개인관 야 너무 좀 지금 방송했는데 왜 이렇게 그거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와서 안 듣고 올라와 그런 10도 10도 올라와 그거 심은 컨텐츠 심은 못했는데 어느 사람이 그거 준 건데 근데 그게 있잖아 그게 있나 뭐 그렇게 말고 있어야 그래 다 같이 내놔야 돼 그런데 안 가는데 한국에 다 시켜놨지 우리 마을에 다 내고 싶어 내놨지 그 정민들이가 어쩌내고 다 풀리가 다 내놔 그건 좀 니가 그러면 좀 몰라 그럼 아니 그래 내려오기 전에 뭐라 그래 내려오기 전에 내가 그걸 신청해놨잖아 우리 마을에 다 내놔라고 북한이가 벌써 며칠 전에 내려와가 다 풀려놨다 우리 농협에 예산안 네가 있는데 줄까요? 이걸로 합시다. 그거 얼마? 그것도 들고 와서 이거 실제 보내서 돈을 보내놨는데 몇 포도 있어? 한 50개 되나? 50개 아니고 80개.
부산적인 건 생각이 많아야 돼. 워낙 많아야 돼. 두 개가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지 확인해서. 일곱 시에 시작할게요. 원래 나는 아, 들리시나요? 몇 개 나와? 알아. 아니, 알아. 열심히 보라. 아니, 엄마, 많이 하면 안 돼. 이 몸같은 몇 개. 아니, 300개. 300개 나오는데 300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자고, 그거 비닐 끊고 왔어야 그렇게 나오지. 많이 많이 따라서. 기대가 할 때는 시간 절대 보여주시면 아, 빠꾸미는 그래, 빠꾸미는 다 할 때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제 자료에 약간 찾아보니까 감사 언어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자료를 조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먼저 이 사람이 이걸 보겠구나 그것도 알고 자료가 출발해요. 되면 이제 딱 이걸 조합하는 순간 애들이 겁을 탁 먹어요. 그리고 진짜 누가 그런 경우도 없었는데 광주 이학 회장님 같은 제가 그 자료 뭐 주라고 했더니 딱 하니까 애들이 먼저 긴장을 해요. 그리고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감사 때 일주일 전부터 딱 해갖고 그럼 제출을 하라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돼요. 감사를 하려면 무슨 자료를 그때 가서 한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나 감사 보려니까 이때 이 자료를 싹 주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야 자기들도 편해요. 자기들도 편해요. 왜냐면 뭘 주라고 할지를 모르고는 자기들도 못 떠나잖아요. 그것부터 출발하고 제가 아까 말한 거니까 여기서 좀 제가 얘기가 되니까 내년에 그 단톡방에 뭘 주라고 하라고 알려준 게 네. 시간이 좀 보세요. 현재로 왔어요. 싹 주라고 이제 좀 네. 오늘 상무위가 있어서요. 화상 있는데 뭐 내일 어떤 제가 참석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익 내역이 있고요.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려금은 이제 수수료 공목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장려금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또는 수수료 이렇게 개념으로 해서 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매출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되어 있어서 이 유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본점하고 지점에 대한 이 수익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했고요.
본점하고 지점하고 그다음에 비용 관련된 거 이렇게 하고 저 끝에 보시면 자금운용비라고 되어 있죠. 자금운용비. 이거는 이제 이자를 납부했던 금액이에요. 이게 저희적은 3% 이렇게 하고요. 예. 요새는 그 면세카드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통은 마이너스 통장, 주거래 통장에 연동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긁는 순간 어떻게 금액이 바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최소 2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선 해놨다가 보통 2개월 후에 전체가 이렇게 2개월 쓴 거에 대해서 2개월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과 관련된 부분에 면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신용사업부에서 차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죠. 한 달 정도 기름 양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자금을 수령을 하고 나머지와 관련된 건 계획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요. 그런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가 이제 면세용들이 많잖아요. 요때 다시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를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보통 6월 정도 되면 9월 정도 되면 면세율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면 이때 그 2, 3억에 대한 부분은 바로 갚아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해서 10달 정도는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를 더 갖다 썼다가 이자를 갚아버리니까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렴해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매출과 관련된, 매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3억 5천 정도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와 관련된 건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자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했냐면 남무현 점장님이 조합장 되시기 전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경제사업 구조에 저희가 이 면세와 관련돼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6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60억을 1월 달에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60억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몇 프로였어요? 7%였었어요. 내부가 거래 분위기가 7%였었거든요. 그러면 7%에 대한 6억이면, 60억이면 4억 2천이잖아요. 여기에 4억 2천을 해버리면 매출 총 이익이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4억 2천 이자를 줘버리면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리고 직원 급여나 이런 것들은 붙여치고 하나도 못 주잖아요. 그렇죠? 이자에서 그냥 4억 2천이 딱 날아가 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사업은 뭐예요? 적자인 거죠. 남무현 점장이 처음에 딱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직원들이 말을 조금도 안 들을 때 금리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싹 바꿨습니다. 위원들을 싹 바꾸면서 직원은 2명만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다 농민들로 채웠어요. 위원이 7명인데. 물론 그 당시 이제 불정면 농민회하고 간물면 농민회에 있는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위원회에서 하는데 7명 들어왔는데 직원이 2, 나머지 다 조합장 편. 거수를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5명이 이기죠.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래도. 네? 그러면 표결만 하면 5대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대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진행을 했더만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1억 2천이 남는 구조로 인건비까지 이자 비용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 수익 구조가 1억 2천이 남는 구조로 바뀌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60억을 한꺼번에 딱 빌려오는 순간 그 4억 2천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그럼 그 4억 2천을 부담하기 위해선 뭐가 올라가야 돼요? 판단하는 가격이 올라가야죠. 면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면세 금액이 똑같은 거지 면세류 판매하는 가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조합에서 알아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싼 데가 어딘지 아세요? 면세가가 가장 싼데 안동농협이에요. 안동농협만 면세가 제일 싸요. 여기는 마진을 아예 안 붙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한다고 보진 않아요. 면세 가격이 가장 싸다고 그래서 거기가 잘한다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면 그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뭐를 해야 돼요? 돌아와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중사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경제사업장에서 수익을 내서 그것을 채우든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순간 거기에 다른 곳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를 더 내야 돼? 비용을 더 지출해야지 이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면세가 싸다고 해서 그 조합이 잘한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저희 기업에서 예. 그 저희 지금 3.5%라 그러는데 자금운용비가 저기 네. 저기 1251만 원 지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금운용비가. 예. 그러면 51만 원. 예. 그러면 그 재비용하고 인건비 예. 저게 결국에는 빌려와야 될 돈일 거잖아요. 그게 합친 게. 그렇죠. 그거 다 합친 게 이제 저기죠. 매출 원가에 비용 내역에 보면 재비용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자금운용비가 합쳐진 게 2억 9,500 위에 있는 손익계산과 관련된 부분이 4억 1,700 그래서 이제 1억 2천 정도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러니까 1,251만 원이 여기하고 여기 뺀 게 요 금액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경제사업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사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정말 필요한 돈만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농협 구조가 어떤 거냐면 경제사업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요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 경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인건비까지 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을 1월 달에 조합에서 빌려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렸다가 농산물이 나오면 다시 갚아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럼 어느 게 이자가 더 쌀 거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1월 달에 빌려와서 12월 달에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치를 빌려왔다가 내가 저가 농산물과 관련돼서 수익금을 발생할 때마다 갚아 나갔었을 때 이자가 더 싸게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가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 좋은데 그거에 보편적인 거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조합은 경제사업에 만약에 필요한 돈이 100억이면 100억을 1월 달에 그냥 다 빌려와. 그래서 12월 달에 갚아. 이러니까 거기에 발생되어지는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다 누가 감당해야 돼? 그걸 쓰는 조합원들이. 그 조합원들이 그 이자를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조합에 개통 구매를 하면 농산물 이 가격이 다 비싸다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비싸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비싸냐? 왜 저희 조합에 있는 이 농약값하고 타 조합에 있는 농약값이 왜 틀리냐고. 왜 틀릴까? 참고로 얘기 드리는데요.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요,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이렇게 뭐를 해요? 개통구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정하죠. 농협. 여기 제주도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혹시 완도나 진도 이런 데서 오신 분? 울릉도 없으시죠? 여기 다 내륙에만 계시죠? 섬지역에 계시는 분들 안 계시죠? 섬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농협중앙에서 약을 이렇게 공급하는 가격이 다 똑같아요. 강원도 천안에 계신 분이나 경기도 여주에 계신 분이나 충북 괴산에 있는 분이나 경북 안동에 계시는 분이나 전남 해남에 계시는 분이나 농협값은 다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매년 그 농협값 관련돼서 해드리거든요. 원가하고 판매가하고. 이렇게 권장 판매 가격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 보시면 다 똑같아요. 선지역은 뭐고만 틀리냐. 운송 비용이 추가로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틀려지느냐? 각 조합별로. 자금운용 비용 때문에. 자금운용 비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절대적으로 나가요. 얘기 드렸죠.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서 그런 거고, 그 전에는 60억을 한꺼번에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4억 2천을 줬다니까. 그 이자 주고 나면 다 적자죠. 그 다른 거 보고 자식이 왜 없는 거죠. 다른 거
뭐 평날 뒤져봐야 뭐합니까? 이자가 이미 그렇게 해서 옴팡지게 날아가는데. 근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극자에다가 만들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씌워서 주는 거.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금운용 계획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감사가 이게 자금운용 계획을 어떻게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허투루 돈이 안 나가니까. 그럼 조합의 권장 말씀률을 몇 되냐? 저는 한 7%라고 봐요. 7%. 7% 정도면 인건비하고 재경비나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이거든요. 마진율 7% 정도 이렇게 좀. 그래서 저희 저건 이제 그 불전능력 이제 과수자국회 회장을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직원들한테 야 너 마진 보지 마 이 소리 안 해요. 마진이 작으면 야 마진율 좀 높여 라고 얘기하고요. 마진율이 높으면 야 좀 줄여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적정 마진율을 한 7%로 봅니다. 7% 정도 마진을 봐도 조합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좀 재밌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조합에서 저거 이제 과수 쪽을 하다 보니까 과수 쪽은 어떻게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거. 봉지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그거와 관련된 건 마진율을 10%를 잡으라고 해요. 10%. 왜? 그래도 농민들이 보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10%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보조를 못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7% 또는 이제 5%에서 7% 이렇게. 근데 이제 아예 소모성이 있어요. 올 1년 딱 쓰고 나면 없어지는 것들. 농민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거는 마진율을 한 5% 정도 이렇게 잡고, 이걸 이제 가지고서 또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마진율을 한 7% 정도 잡고,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제대로 이제 10% 이렇게 마진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도 불만이 없고, 그리고 적자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일 얘기 안 나오는 게 뭐냐? 적자. 경제사업을 보면 적자 봅니다라는 소리가. 경제사업에 있어서의 적자는 볼 수 있는 부족 아니에요. 농약에 대한 평균 수수료, 농협 중앙에서 주는 평균 수수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올해 6% 줬어요, 6%. 매입 금액. 매입 금액이 6% 줬거든요. 우리 조합이 만약에 10억을 했다. 10억에 6%면 6천만 원 그냥 줬어요. 장려금을 했어요. 이게 최소 금액이거든요. 평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농약을 많이 팔면요, 금액이 좀 더 세고요. 더 세죠. 그런데, 농협에서 혹시 전착제, 사종급비 영양제라고 하는 거 많이 파는 조합들은요, 여기 거의 녹박 납니다. 여기가 마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전착제가 평균 마진율이 45%입니다.
현재 사정법규 평균 마진율이 35%예요. 그거 많이 주는데 좋지 않아요. 예, 여기 다들 농사 지치시죠. 저희 조합은 전착제 안 씁니다. 근데 전착제 안 줘요. 조합에서. 농약 판매하는데 전착제를 안 줍니다. 뭐 전착제 안 줘도 농사 돼요. 이렇게. 농사 잘 돼요. 농약 이렇게 보시면 뭐 여담이긴 한데 농약 이렇게 봉지에 보시면 계면활성제 돼 있죠. 네. 약 비싼 거는요 2% 들어있고 계면활성제 98%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계면활성제가 다 전착제 성분이거든요. 그게 전착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침투성 또는 이제 그 도포성 이런 것을 다 집어넣은 약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전착제하고 일반 농약하고 따로 분리를 했고요. 양을 그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착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전착제를 같이 판매를 했는데 이게 96년도부터 그 농약 이게 판매 기준이 바뀌면서 계면활성제를 넣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착 성분들을 넣기 시작을 해서 96년도 이후의 농약들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파는 이 전착제보다도 성능이 더 좋은 전착제들로만 넣어가지고 계면활성제를 만든 거죠. 실제로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장마철에 이렇게 전착제 넣으시면 효과가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사과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내가 사과에 이렇게 전착제 약을 넣고서 했었을 때하고 안 넣고서 그냥 쳤었을 때하고 1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전착제 넣은 게 2시간에 코팅 성분이 활성화가 되면 이 전착제를 안 넣은 거는 3시간이면 코팅 효과들이 다 발생을 합니다. 1시간 때문에 그 비싼 거 49%의 마진이 되는 걸 90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1시간 차이로 엄청나게 쏟아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러면 농약하게 하는 일반 상가나 저런 데서 왜 그런 것들을 많이 파냐면 그게 마진이 좋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개통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전착제하고 사전법규를 개통을 하고 구입 안 해요. 다 이거 자체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해 되셨죠? 원래대로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 그대로 출력된다는 건데. 예. 저 모양. 저 모양대로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좀 편집을, 보기 쉽게 좀 편집을 했는데, 잠시만요. 요 매출이익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수수료, 재비용, 인건비와 관련된 거는 한꺼번에 쭉 나옵니다. 손익계산서 치시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그 자금오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를 하고 이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를 하면서 여기다 정리를 한 거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따로따로 한 거긴 한데 그냥 손익계산서를 뽑으시면 거의 한눈에 볼 수 있는 계정표로 나온다. 근데 이게 오래 걸리느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PPT로. 근데 그거 찾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따가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도 되죠? 네. 올해들 몇 개의 지역 같은 경우는 결손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피해비 대출과 관련돼서 이제 사고가 터진 이런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결산복귀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래서 이제 이 정리를 좀 해야 될 이런 상황으로 좀 가실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 조합도
올해는 막 좀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하고 계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괴산은 좀 괜찮습니까? 우리 조합은 괜찮습니까? 우리 조합도 부실채권 관련된 부분은 한 30억 정도 있어요. 6개월 이상 이렇게 연체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 6월까지 그 감사를 보면서 대선 충당금을 그 30억을 다 채워놨어요. 네, 그걸 어떻게 채웠어요? 직원들 좀 덜 주면 되죠. 농민들한테 그냥 그대로 주고, 그래서 조금씩 예피해서 미리 다 이렇게 채권이 좀 불안하면 전체 사업하는 과정에도 뭐가 돼요?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전에 이제 조합장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대선 충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크게 이제 걱정을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시골 농협에서 이게 뭐 20억, 30억짜리 이런 게 그냥 팍팍팍 터져버리면 실적으로 굉장히 결손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는 게 기본입니다. 뭐 좀 넘겨주실래요? 잠시만요. 여기서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정기 2월금 알죠? 사업 활성화 적립금 내용 아시죠? 이거 뭐 많이 들었던 얘기라 아실 거고, 유통손실 보전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 그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 이건 뭐냐?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 이거 예산을 좀, 적립금을 넣으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 안 넣고 있습니다. 안 넣고 있는 항목이라서 얘기를 드립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 감사님 되시면 꼭 좀 보셔요.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께서 적립을, 흑자가 났다라는 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에 적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준이 뭐냐?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은 얼마를 적립해야 되느냐? 이거 퍼센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퍼센트제하고 상관없고요. 보조사업이 있죠.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보조사업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100억이다. 총 사업비가요. 100억의 사업에서 100억이라는 총 사업비에 총 사업이 100억이면 여기에 이 보조금이 50억이고 보조금이 50억이고 조합에서 자부담이죠. 이 자부담이 50억이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이 자부담에 대해서만 뭐를 했어요? 감각상각을 했어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기존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락상각을 안 하고 여기 내가 들어간 돈, 이 50억에 대해서만 만약에 10년간 강락상각을 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씩만? 5억씩만 적립을 했었어요. 그러면 결선 보는데 이상이 없었어. 근데 이게 재작년 그 전년도 2021년도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니네 적립을 해라. 어디다가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에. 그렇게 하고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이 적립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추가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든 아니면 추가 사업을 진행을 하든 그런 비용으로 모아놨다가 써라 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러면 이 적립금과 관련된 건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자부담에 대한 강박상각이 5억이면요 똑같이 이 보조금이 50억이잖아요. 이걸 강박상각을 하면 이것도 10년짜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밑에 거도 10년이냐?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없앴는데 그러지 말고 이 5억을 어디에다가 저기에 있는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에 적립하라. 뭔 소리인지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라는 게 아니라 강락상각을 통한 비율 만치를 저기에다가 적립을 하라는 거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건 이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에 대해서 적립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언제냐? 2023년도예요. 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결산 볼 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원래는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에 적립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조합들이 안 해놨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올해 받은 사업은 이렇게 적립을 하면 되는데 그게 기존에 받았던 거.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았는데 이 강락상각을 하다 보니 8년을 이미 지나갔어. 8년은 지나가고 2년만 남았으면 이 2년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에 강락상각 금액은 늘어. 그전 거를 못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전 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없던 걸로 할 테니 그러면 남아있는 그 2년간의 강락상각 금액만 어떻게 해요? 더 나아. 작년에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으면 올해 어떻게 해야 돼? 보태서 넣었어야지. 보태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올해 또 안 넣을 거예요. 이거 안 넣을 거라고. 이게 권고사항 형태로다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넣으면 좋고 안 넣으면 말고 이런 구조인데 중앙회에서는 이제 딱 강하게 푸싱을 했긴 했어요. 넣어라. 안 넣으면 너네 그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데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앙위에서 각종 교육지원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페널티를 주겠다 올해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넣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도 좀 지켜보고 만약에 올해 이렇게 결산 과정에서 이렇게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이 제대로 적립이 되지 않으면
의원들이나 이런 데 통해서 압력을 좀 가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는 뭐냐?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 모아놓고서 나면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게 또 고민이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그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을 적립을 할 때 목적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조합원들에 대한 경제사업을 하거나 경제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재나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계약 농가들죠. 우리 회원조합에서 계약한 계약 농가들에 한해서 영농자재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이 아셨나요? 그러니까 농업을 종사하는 데 있어서의 기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을 때에 구입을 하는 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계약 재배한 농가들에 대해서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을 가지고 여기에 농사를 짓는데 저기는 농사를 잘 안 지어. 두 분이 다 조합원이야. 근데 여기는 계약을 하셨는데 저기는 계약을 안 하셨어. 이 사람한테도 주고 이 사람한테 줄 수 없다라는 거야. 꼭 이 사람한테만 줘야 돼. 그러니까 조합원이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나눠서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은 그렇게 조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조합원이나 우리가 경제사업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재, 영농자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또는 장비와 관련된 것만 쓰라고 꼬리표가 붙어져 있는 자금이다. 물론 대의원총회의 의결 상황이죠. 그렇죠? 대의원총회 의결 상황이에요. 이사회에서 결정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정기 2월금, 사업 활성화 적립금, 유통손실보전자금,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디에 의결 상황이에요? 대의원 총회. 다른 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하시면 큰일 나요. 이걸 만약에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냥 쓰고 후 복구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임시총회 열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해되셨죠?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아직 강제적이진 않다. 하지만 오늘 중앙에서 편한 줄 수 있어 정도까지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감사 지금 한참 보고 계신 조합들도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 들었고 어떤 데 감사 끝나셨다고 얘기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농축협 결산보고서 전산화 구축으로 2025년 1월 16일 6시 시스템 오픈 예정. 그러면 그 전에는 최종 결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산 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수정을 거듭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게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보통 감사를 보거든요. 예?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올해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감사를 좀 막 땡겨서 붙고 있는 게 다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설 명절인데 명절이 길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이제 편법 아닌 편법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게 크게 뭐 이게 숫자가 변하지는 않을 건데 원칙상으로는 어떤 16일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넘겨주실래요? 자, 이민적립금을 보시면 유통손실 보전 적립금,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은 적립여금의 금액은 총회에서 정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사업 활성화 적립금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업 활성화 적립, 그 경제사업 그 활성화 적립금을 밑으로다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그 활성화 적립금을 아예 취급을 안 했다가 이제 그 10원 라인 이렇게 보시면 지자체나 중앙의 보조금 포함 상가객 및 보전자산 처분 중 일정액을 어떻게 추가 적립하도록 좀 되어 있고 그 적립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거든요. 뭐 유통손실 보전 적립금액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사업 활성화 적립금이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업 활성화 적립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국고부조 관련된 이 얘기고요.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적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상가객 및 보정자산 처분 이익 중 일정액을 추가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일정액에 상가객, 아까 얘기했던 이 상가객이 중요하고요. 고정자산과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사업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았거나 이랬었을 때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할까요? 일정 금액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시 중에서 하나 좀 얘기 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을 이 처분과 관련돼서 창고다 이러면 어떻게 해? 그냥 창고 처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사에서 처분하고서 난 다음에 그 처분과 관련돼서 알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창고면 무슨 창고냐에 의해서 좀 틀려집니다. 이게 창고가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만 해서 건물을 졌느냐 아니면
옛날에 왜 새마을 창고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것도 조합에서 보조받은 게 있고요. 그냥 조합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게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조가 들어가 있는 거면 사업 활성화됩니다. 감각상가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베이스가 됐었을 때에 고정자산과 관련돼서 그걸 처분을 했었을 때에는 어떻게 일정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해서 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그냥 처분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거 마치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게 있었죠. 그 유통손실 보존자금. 그 부채 계정에 있는 유통손실 보존자금이 어떻게 썼냐면 그냥 매번 그냥 중앙에 통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거에 있는 돈 있으면 그냥 다 빼서 수익으로다가 영업의 수익으로 정리해놓고 다시 또 받아서 채워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앞으로는 너네 이거 쓸 때 계획서 제출해서 써? 라고 했어요. 유통손실 보존자금. 그러니까 지금은 안 써. 그냥 보고서 쓰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냥 안 쓰고 내버리거든요. 각 제가 조합별로다가 부채 계정은 부채 계정에 보면 유통손실 보존자금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채 계정에 있는 유통손실 보존자금 잘 안 써요. 옛날에 잘 썼거든. 매년 보면 거기 빵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만 어떻게 영업의 수익으로 다 이렇게 정리했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네 그거 쓰려면 보고하고 좀 써 이랬더니 이제 글질로 안 쓰는 건데. 그렇다면 네. 이런 것 같은 경우 유통론 정팀이 네. 한 1억 5천이 한 20년째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아마 일침에 이자가 발생되니까 그거는 이자는 영업의 수익보다 계속 들어가던데 그 이자를 갖다 여기도 파악을 시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은 거기에 뭐 정기예금을 듣거나 이러진 않고요. 보통예금 통장에 이렇게 있는 걸로 보시면 그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 이자율이 0.015%인가? 그거밖에 안 될 거예요. 엄청 많지 않고. 우리 저기에 조합원 정금을 사용을 하려고 쓸지도 모르고 안 쓰고 가리키지도 안 쓰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뭐 보통 임금 통장이나 어쨌든 수익이 발생이 됐다니까 그 금액에 그럼 이쪽은 저희가 적립금 본다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냐 이자 부분을 그 적립 여금리 금액은 어디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네. 총회에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총회에서 자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의견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5천밖에 안 써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있어요. 2억 처분할 돈이 좀 있다 라고 하면 거기다 더 적립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법정적립금하고 그 다음에 이월금하고 그 다음에 사업정립금과 관련된 건 퍼센트지가 10%, 20%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10% 이상, 20% 이상, 그 다음에 2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23% 하거나 25% 뭐 이런 식으로 적립을 했으면 20%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뭘로? 사업준비금이나 뭐 유통손실 보조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적립해도 상관없죠. 네. 이제 우리는 경세가의 경리수익에서 경세가 되고 사용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음식 보조금이 네. 인간은 부채계정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부채 계정에 있어요. 그래 저희 맨날 들어보니까
그걸 중앙에서 아직까지 결산 끝나고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 거 정리하고. 그건 당연하죠. 여기는 이 임의적립금 내 유통소득 보존 적립금은 세금 다 내고 난 다음에 적립하는 거고요. 네. 부채 계정에 있는 유통소득 보존금에다가 적립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네? 아주 옛날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적립 안 하고요. 지금은 그 AT 센터에 그 유통 활성화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각 회원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유통소득 보존 자금을 부채 계정에 있는 거를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썼을 경우에 쓰면 그 쓴 거에 대한 일정 금액을 다시 적립을 해주는 구조로 바꿔놨어요. 그런데 저걸 안 쓰면 부채 계정에 있는 유통소득 보존 자금을 안 쓰면 적립을 더 안 해줘요. 그 부채 계정에 있는 유통소득 보존 자금 얘기하는 여기에 있는 자금은 총회에서 알아서 적립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결석 관련된 거 말씀드릴게요. 결손은요, 여기 미처분 이월급 있죠. 미처분 이월급. 요거 바로 직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직전에. 만약에 결손이 난다 이러면, 뭐를 먼저 없애야 되냐면, 특별성과금 당연히 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 전에 또 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 전에 변동성과금 관련돼서 지급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거. 그 전에. 과다적립되어 있는 대선중단금을 먼저 환입합니다. 과장립했던 대선중단금을 100%만 남겨놓고 나머지와 관련된 금액은 먼저 다 회수 조치를 해서 결산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리고선도 결산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직원들에 대한 특별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면 변동현상과금을 정리를 하고요. 변동현상과금 300%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지급을 안 했어도 불구하고 결손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미처분 이월금을 진행을 하고요. 미처분 이월금과 관련된 부분이 안 되면 사업활성화적립금, 유통소득 보존자금, 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 사업증빙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 순서대로 자금을 어떻게 해요? 털어나가는 거. 순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박스 하나 안 들어가 있는 거에 있는 내용에서는 과다적립되어 있는 100%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정상채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감위에서 예시한 최저 적립률 있죠. 거기에 준하는 부분들을 적립해 놓고 100%를 해놓고 그러고선도 모자르면 그 다음에 특별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요. 그리고선도 모자르면 변동해상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선도 모자르면 그 다음부터 이 순서대로 해서 결손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제로로 만드는 때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셨나요? 한 번 더 얘기 드릴까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대선 중단금에 과다 적립한 거를 결손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서 10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빼서
일단 적자를 메꾼다. 그러고도 안 되면 특별성과금을 직원들한테 지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동의 성과금의 자금을 회수한다. 그리고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비월금을 처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순서대로 해서 맨 마지막에 회전 출자금까지 하는데 이것까지 했는데도 안 돼.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합병 공고가 나와도 합병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파산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안 되면 저는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 2, 3년 후에 그런 조합이 나올 것 같아요. 우려스럽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조합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피해부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너무 이렇게 좀 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서 진행이 되었던 과정이라 그래서 이게 수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